사실상 고객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리셀러가 판매를 한다고 봤을 때 리셀러가 큐텐 재팬 플랫폼 내에서 상품 판매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려면 딱 4가지 요소뿐이 없습니다. 오늘은 일본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글로벌 셀러가 2달 만에 마케팅을 시작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영상은 해외 마케팅,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일본 마케팅을 시작하기를 주제로 리셀러부터 브랜드셀러까지 해외 마케팅을 시작하는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마케팅 접근 방법이 리셀러와 브랜드셀러가 다르기 때문에 시리즈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저와 같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고 본인 속도에 맞게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본인 블로그나 카페, SNS, 카톡 같은 곳에도 같이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글로벌셀러 루이스입니다. 2009년부터 이베이와 큐텐을 시작으로 글로벌 셀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아마존, 쇼피파이, 쇼피, 위시, 줌,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11번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마켓인 일레븐이아 등등 다양한 해외 마켓을 경험을 쌓아서 판매를 하는 글로벌 셀러입니다. 요즘에 아마존 재팬부터 큐텐 재팬, 라쿠텐 같은 일본 시장에서 판매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일본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고 처음 큐텐 재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통업체, 즉 리셀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리셀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 판매를 하다 보면 항상 겪게 되는 정체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셀러와 아이템 소싱, 마진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리셀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큐텐 재팬, 아마존 재팬 같은 매뉴얼 영상이 아닙니다. 매뉴얼 교육을 듣고 싶다면 위링크스 캠프 카페 무료 교육이나 코트라나 무역협회,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비즈 코리아처럼 정부기관에서 하는 무료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말 그대로 저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아무래도 일본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마켓은 큐텐 재팬 마켓이에요. 일반적으로 셀러 가입에 대한 허들도 낮고 상품도 한국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와 유사하다 보니 요새는 개인 셀러부터 브랜드 셀러까지 일본 이커머스 시장에서 큐텐 재팬에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유통셀러와 브랜드셀러 모두 큐텐 재팬에 대한 매뉴얼을 익히고 판매를 약 한 30건에서 50건 정도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판매 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내가 벤치마킹하는 경쟁셀러, 그리고 나를 벤치마킹하는 초보셀러, 이에 대한 수익률 저하,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플랫폼 내부에서 하는 내부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서 리셀러로서 계속 지쳐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의 상품들을 다시 정비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먼저 기억을 꼭 해주세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리셀러로 판매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차별성, 즉 상품 기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사실상 고객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리셀러가 판매를 한다고 봤을 때 리셀러가 큐텐 재팬 플랫폼 내에서 상품 판매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려면 딱 4가지 요소뿐이 없습니다. 공식몰 여부, 노출 범위, 판매 가격, 상품 후기, 이 딱 4가지 요소인데요. 이 외에도 큐텐 재팬 외부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은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큐텐 재팬 강사님들은 파워셀러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파워셀러 여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품 코드별로 달려있는 상품 후기들이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그 상품을 신뢰를 함으로써 상품을 관심을 갖게 되고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브랜드셀러는 접근 방법이 틀립니다. 브랜드셀러는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브랜드셀러는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브랜딩과 콘텐츠 마케팅, 고객 구매 경험, 패키지,
외부 트래픽, 인플루언서, 재구매를 위한 가이드, 고객 CS까지 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브랜드셀러 마케팅 가이드는 제가 시리즈로 따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좀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리셀러를 위한 가이드를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공식몰 획득 여부입니다. 이 중에서 리셀러는 당연히 공식몰 마크를 획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리셀러 중에서 독점 권한이나 계약 형태로 가져갈 수 있어서 공식몰을 획득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러려면 브랜드사와 계약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브랜드사와 협상하는 방법 영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로는 상품 노출 범위입니다. 상품 노출 범위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요소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큐텐재팬 판매 경험을 해본 바로 말씀드리면, 상품명, 썸네일, 판매 가격, 판매 히스토리, 판매량, 검색어 세팅, 외부 트래픽 여부, 재구매 여부, 셀러샵 퍼포먼스, 광고 유입 및 판매 여부 등등입니다. 이 중에서 상품 노출되는 알고리즘은 100% 유튜브에 공개하기에는 저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큐리니 프로젝트와 브랜드 시딩 마케팅, 기업 컨설팅에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유튜브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큐리니 프로젝트는 한 분씩 체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소수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리셀러가 가장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 광고 부분은 일회성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광고를 돌리는 건 남들보다 더 많은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 치트키인데, 광고를 돌리고 난 후에 과연 얼마나 내 상품에 관심이 있고 최종적으로 유입이 되어서 구매까지 하는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즉, 많은 이커머스 강의에서 얘기하는 노출, 유입, 구매 전환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발생한 일회성 트래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내려면 고객이 나를 기억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차별성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가장 먼저 설명했었던 상품 기획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고객 입장에서는 공식몰과 똑같은 상품을 더 낮은 가격에 등록을 해야지 구매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부분이 바로 오픈마켓 특징이고, 플랫폼에서는 셀러들끼리 서로 가격 비교를 하면서 더 경쟁력을 갖추려고 유도를 하는 거고요. 특히나 요즘 이커머스에서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패턴이 한 번에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셀러 입장에서는 구매 촉진을 위한 부분까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많은 리셀러분들이 여기에서 우선 갈림길에 서게 돼요. 광고를 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요. 대부분 초보 셀러분들이 유튜브 영상만 보고 올리브영 같이 유명한 상품들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따라 올리면 마진도 적은데 광고까지 할 여력이 많지가 않은 데다, 여기에서 지재권으로 신고까지 당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해보는 것과 아예 안 하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고를 할 때에도 나에게 최적화된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 알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품을 광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큐텐재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광고를 테스트함으로써 애널리틱스 영역에서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고객들이 반응하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유입이 되는지, 키워드는 어떤 건지, 고객이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또 분명히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떤 광고를 하라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가이드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양한 광고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이 순서대로 해주세요. 첫 번째, 저렴한 광고부터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광고를 진행을 한다. 큐텐재팬 광고 매뉴얼이 궁금하신 분들은 큐리니 비밀보임 카페나 큐텐재팬 매뉴얼을 보고 배우시면 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광고는 평일과 주말을 나눠서 테스트한다. 자, 세 번째로는 광고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물론 광고 부분 역시 계속 진행을 하면서 광고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6개월 이상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최적화라는 부분들이 광고 효율 대비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 체크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이 양식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따로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진행을 해봄으로써 우리 회사에서 가용할 수 있는 한 달 광고 비용과 마켓플레이스에서 우리 회사의 매출 포지션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은 각자 판매하는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또 어떤 분들은 유명한 상품만 판매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인지도 없는 상품들만 판매를 하시는 셀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별로 운영하는 방법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은 저렴하면 고객들이 상품 구매 반응을 하는데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셀러 입장에서 저렴하게만 팔면 돈을 벌 수 없으니 여기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핫배송 구매 유도, 추가 구매 유도, 재구매 유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획 상품이 필요로 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 설계가 필요로 하고, 고객과의 관계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상품만 등록시켜서 싸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 한 명 한 명을 내 팬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Q&A 프로젝트 때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을 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다른 셀러와 벤치마킹만 하고 똑같은 상품만 등록을 해서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핫배송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품을 설계를 해야 되고, 기획 상품을 설계하고 나서 고객 설득을 하고, 구매 유도를 하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를 설계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핫배송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배송비에 대한 마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마진율도 올라가고 노출에도 유리해지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고객 후기예요. 큐텐재팬에서 고객 후기를 쓰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10에서 15%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후기를 작성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럼 이 고객 후기가 상품 구매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다들 생각을 할 텐데, 이 후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판매 전략을 만들어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후기를 쓰는 비율이 10%라고 쳤을 때 우리는 10개를 팔아야지 1개 정도 후기를 남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0개 정도 후기를 받게 되면 최소한 100개 정도를 판매를 해야 되고, 이 정도는 받아야 고객이 구매를 하는데 참고할 만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바로 이 상품 후기의 질이에요. 그냥 단순히 상품 잘 받았어, 배송이 늦게 와서 별로야, 배송이 빨리 와서 좋았어, 이런 것들은 구매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상품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면 아래 더보기 영상란을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고객의 질 좋은 후기를 받기 위해서라도 남들과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로 하고, 고객에게 후기를 쓰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고객에게 대놓고 후기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항상 정중하게, 그리고 부탁하는 말투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문 한 건 한 건마다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에 편지로 직접 손글씨로 쓰는 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바쁜 리셀러 입장에서는 이런 업무조차도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큐텐재팬에서도 가구매를 하면 계정에 대해서 출점 규약에 따라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 큐텐재팬에서도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셀러의 규정 위반에 대해서 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리셀러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가이드와 운영 가이드에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대부분 처음부터 한 번에 100% 다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바꿔보시고 나에게 맞는 업무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실행력이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부분은 감각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전략과 실행을 함으로써 누구나 성과를 낼 수 있는 걸 Q&A 프로젝트에서도 수십 번 검증하고 직접 확인한 부분입니다. 확실히 긍정적으로 계속 시도하고 저와 같이 테스트하고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 자신만의 답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제가 실전에서 증명한 방법들을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모든 걸 100% 다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영상으로 혼자서 도전해보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노하우까지 배우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